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지금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의 이정훈 서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쇼맘마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직접 대표님을 모시고 질문을 가져보는 시간을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패션 전문 광고회사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 대표 서승재입니다. 쇼맘마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가요? 쇼맘마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는 메타, 지그재그, 에이블리 같이 이제 패션 플랫폼들에다가 광고를 전문적으로 해드리는, 동대문에서 옷을 사입해서 판매하시는 동대문 쇼핑몰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하시는 패션 브랜드들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는 광고 대행사입니다. 패션 쪽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쇼핑몰만 마케팅합니다. 이 상호명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 이름 때문에 브랜드 고객분들이 처음에는 브랜드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는 일단 창업하기 전에 직장 동료하셨던 분이 추천을 해주신 이름이기도 하고, 추천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회사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어요 했다가 포지셔닝이라고 마케팅 책을 보면은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거나 돋보이게 되려면은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우리를 알릴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하는 일과 특이함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이름에 지금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쵸. 사실 만약에 저희가 쇼맘마가 아니라 뭐 영어 이름 뭐 SJ 컴퍼니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저희가 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체성을 다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대표님 몇 살 때 창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살이지? 만 나이로 31. 그러면 3년 네, 전이니까 맞습니다. 만 나이로 28에 28에요? 맞죠? 대표님 몇 년생이셨어요? 92년생. 그러면은 32살. 한국 나이로는 29에 창업을 했고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죠? 지금 저희가 정직원 숫자가 24명이고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12억인가 했을 거고요. 네, 그렇게 큰 회사는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럼 창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광고 대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고 대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주들의 매출을 성장시켜 주는 거, 이게 제일 큰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도 내가 주인공인 사람보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거에 더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좀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광고 대행사,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대행사도 많을 텐데 쇼맘마만의 차별점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매출을 올려주는 게 우리 목표다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는 많은데 네네. 그들과 쇼맘마가 다른 게 뭐냐? 네네. 일단은 패션 카테고리만 하고 있는, 사실 돈을 벌겠다고 시작을 한 거면은 가리지 않겠죠. 분야를 그냥 돈 될 수 있는 분야는 다 하겠죠. 근데 분야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한정시키는 거, 그러니까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차별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이 오르냐 안 오르냐는 결과값인 거고,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광고주들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중 무휴 교대 근무 시스템, 아침 저녁 자정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보고 드리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창업했을 때 왜 창업했을지, 창업 이념? 이거를 잃지 않고 전 직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패션 쪽에 광고주들을 내가 다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취지로 창업을 했더라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이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은 그게 광고주분들, 고객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책 발표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책 발표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왜 이 회사가 생겨났는지, 그래서 마케터들이 실제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매달 책 발표를 하고, 다 같이 동료들 간에 우리 이런 회사고 이렇게 일을 하고, 반대로 뭐 광고주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네 돈만 벌겠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랑 결이 안 맞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매달 지속적으로 그 조직 내부에서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목적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 오시는 분들도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고 아니다 싶은 분들은 바로바로 나가게 되는 게 저희가 책 발표를 매달 하면서 수습 기간에도 어쨌든 책 발표를 3번을 하게 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수습 동안에도 책 발표를 하면서 내가 발표를 준비한 거랑 다른 분들이 준비한 걸 들으면서 이 조직은 이런 조직이구나, 내가 이 조직에 어울릴 수 있겠다, 못 어울리겠다를 충분히 다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창업 이념 그게 계속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다 이건 너무 재미없는 얘기겠죠. 뭐 이제 정우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광고주들의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주별로 하고 있어요. 다른 광고 대행사들은 뭐 뭘 보고서 이렇게 준다고 치면은 저희는 하루에도 3번씩 보고 드리면서도 이 빅데이터를 취합해서 매 주마다 전체 시장 규모와 비교했을 때 내 현재 위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수치적으로도 드리고 있고, 정우님이 또 키워드 분석까지 다 하셔가지고 실제로 어떤 상품을 사입해오는 게 유리한지, 뭐 우리가 생산하는 브랜드 제품 중에서 만약에 그런 키워드가 좀 높은 상품이 없다 치면은 같이 매칭해서 새로운 사진을 찍어보라고 좀 제안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패션만 하기 때문에 생긴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런 게 또 다른 대행사들과 차별화되는 우리만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카이스트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데이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카이스트를 가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광고 업계에도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랑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느끼게 되는 속도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전에 규모가 좀 있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할 때도 느꼈던 게 기술 발전을 하면은 항상 이 패션 카테고리가 제일 뒷전에 밀려 있어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 유의미한 가치를 만드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 그게 설사 가능하더라도 드릴 수 있는 비용 대비 패션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를 이 패션이 따라가는 게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되는 거죠. 뭐 금융이나 다른 뭐 좀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업계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카이스트를 가게 된 이유도 이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내가 먼저 따라가서 우리 광고주들한테 나라도 좀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그렇게 되면은 업계에 우리랑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이 패션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랑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사들은 제가 먼저 배운 걸로 바로바로 이 기술 발전을 또 바로 누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카이스트가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수업들을 커리큘럼을 잘 짜놓고 있는 걸 저도 사전에 서칭을 하고 들어간 거여서 실제로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저번 학기 때 배운 걸 또 적용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계속해서 좀 저희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카이스트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창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창업 전에는 사실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종합상사 유럽법인이 독일에 있는데 거기서 철강을 팔았었고, 그거 팔다가 옷 다시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한국 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취직한 데가 한솔섬유라고 그막 언더아머나 나이키 글로벌 브랜드들 옷 만들어주는 거 그런 회사에 잠깐 또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회사, 온라인 광고회사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패션 쪽에 완전 큰 브랜드들 생산을 하면서도 작은 브랜드들이 더 재미난 게 많은 것 같은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제 온라인 쪽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온라인 광고 좀 궁금한데 해서 바로 또 이직을 했던 데가 온라인 광고 대행사. 거기서 일을 하면서 다른 것도 많이 하긴 했는데 뭐 병원도 하고 앱도 하고 하여튼 뭐 가리지 않고 다 했었는데 못하진 않았거든요. 제 포트폴리오가 전체 사내에 쓰일 정도로 다 성과가 좋았었거든요. 이게 하던 게 패션이니까 패션을 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제가 학교도 의류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주변에 의류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패션을 계속 더 집중적으로 파고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러면 회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돈 되는 걸 두고 왜 자꾸 돈 안 되는 패션을 하냐 이러니까 이게 조금 마찰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패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하고 아니면 뭐 병원이나 변호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하고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와서 이제 쇼마마를 창업해보고 느끼는 거는 이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매출 규모가 있잖아요. 그 규모를 계속 유지하거나 채우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10,000원 벌던 거를 갑자기 1,000원 벌면 싫잖아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의 본질이 결국엔 성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광고를 쓰는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됐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패션으로도 내가 성장을 시키고 성장시킨 거에 대한 이득을 같이 나누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패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구조 자체가 일단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쇼마마 창업할 때도 성장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퇴사자도 많았죠. 그 광고주와 상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못 견뎌서 나가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은님을 포함한 직원분들이 그래도 만족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블로그 칼럼 네. 보면은 퇴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아, 내용이 네. 있거든요. 퇴사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뭐고 아. 지금까지 나가신 분들 이야기는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퇴사자가 한 명도 없다의 기준은 마케터 기준이고요. 마케터 중에서도 수습을 통과한 정직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습을 통과하지 못해서 나가신 분들은 사실 정말 많습니다. 자플래닛의 퇴사 후기만 봐도 나오거든요. 누군들 미움을 받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플래닛에 처음에 안 좋은 후기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이 사람들까지 다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처음엔 그걸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팀장분들이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수습 기간에 내보내거나 나가신 분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온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지 못 맞추고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이 그 기준을 더 낮추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피드백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었죠. 아 맞네, 내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물론 신경은 쓰이지만 그리고 네. 나가신 분들 뭐 못 버티신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왜냐면 처음에 뽑을 때는 저도 너무 좋아서 처음에 첫 면접을 제가 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어쨌든 3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우리 조직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나가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정직원이 된 마케터 중에는 퇴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글을 썼던 이유가 네네. 얼마 전에 저희 쇼맘마 출신 마케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광고주들한테 갑자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글을 썼던 건데 어쨌든 유일하게 있었던 퇴사자인 정우님도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직원 통과한 마케터는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플래닛 얘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자플래닛을 안 그래도 오늘 보고 왔어요. 아, 네. 제가 자료 화면 안 보여드리면서 보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네네네. 자플래닛 평균 점수를 먼저 봤거든요. 네네. 자플래닛 평균 점수가 3.275점이에요. 저희가요? 아니 자플래닛 전체 회사. 네네네. 근데 저희 기획하는 사람들은 4.2점입니다. 높은 건가요? 5점 만점에 4.2점이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이 현대도 다니셨고 네. 그리고 한솔3의 빅3잖아요. 그렇게 엘리트 코스로 밟아 오셨는데 정우님을 깔려는 건 아니고 정우님이 고졸이시니까 이제 제가 엘리트처럼 보이는 거지. 정우님이 계속 저가 엘리트가 아닌데 엘리트라고 하시니까 아 비하 아닌가요? 네, 비 아닙니다. 비였으면 정우님을 왜 뽑았어요? 정우님 안 뽑죠. 어쨌든 뭐 엘리트 코스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학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서울에 올라오면은 부산대가 대기업 학벌 마지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가 돼야 그게 엘리트 코스로 사내에서도 뭐가 라인이 있고 이런 게 되는 거지. 부산대 출신으로는 그런 거 택도 없고 엘리트 코스 아니고 아닌 걸 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제 살 길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기업에 가서도 제가 잘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출중하신 엘리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정말 이 천재들의 게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느껴서 내가 이 일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이직을 할 때 연봉이 4,500에서 2,400으로 깎였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6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대기업 초임이 더 올라갔다 쳐도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3전도 초봉이 4,50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갑자기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 2,400짜리에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주변에서 다 말렸었는데 저는 어쨌든 여기서 내가 더 성장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으면 거기서 성장을 했겠죠. 근데 제 능력으로는 이런 엘리트들의 싸움에서는 내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만이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싶다 이렇게 좀 계속 비틀어서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직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 살 길을 계속 찾으려고 아등바등 고민하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제가 부모님이었어도 진짜
뜯어서 말렸을 것 같아요. 지금 광고 대행사로서 어느 정도의 성공은 이루셨잖아요. 아직 멀었죠. 저희 비전 발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한테 맡기는 광고주 100% 다 성장해야 성취를 한 거지. 뭐 매출이 성공.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단체 회의에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을 버는 걸로 성취를 이뤘다. 이거는 너무 기준을 낮게 잡고 있는 것 같고 우리한테 맡긴 사람 100% 성장시킬 때까지 저도 그렇고 정우님도 그렇고 저희 마케터 분들도 그렇고 다 달려야 된다. 성취를 이루지 않았죠. 저희 지금 아직 갈 길이 궁합이죠. 이념 자체가 광고주 성장인데 저희한테 맡긴 광고주가 100% 성장하지 못했다 하면은 맡긴 사람이 다 성장할 때까지는 저희는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성공의 정의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대표님의 인재상이 있을까요? 인재상 네네. 광고주 성장시키려면은 나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 나부터 계속 성장을 하는 사람이려면은 안주하지 않아야 되겠죠. 저도 워낙 이직을 자주 했었어가지고 어느 회사를 가도 자꾸 나를 단련하고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현실에 안주해서 노력을 멈추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리는 저희 회사의 바람직한 모습은 다 똑같이 성장하려고 더 달리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꿈꾸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움을 멈추지 않고 그 배운 거를 또 계속해서 적용시켜보고, 저희 계속 책 발표하는 게 다 그것 때문인 거죠.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그게 제도적으로도 깔려 있어야. 저도 그런데 저도 한 번씩 지칠 때마다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책 발표를 하면서 아 역시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저기는 또 저렇게 하고 있으시네,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느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배우면서 살고 새롭게 도전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동료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맡긴 광고주 100% 성장시킬 때까지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대표님 저희 쇼엄마 유튜브 딱 처음 아예 첫 영상 보면은 네네. 그게 나오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네. 영상에서는 되게 포괄적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제가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이해도 그러니까, 될까요?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 또 맞는 말인 것 같고, 네. 안주하지 않는 사람. 음... 그러니까 마케팅 업계, 패션 업계는 계속 변하잖아요. 네. 이거를 인지하고 저희 업계가 물론 빠른 것도 있지만 네네. 어느 업계에 가도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점점 뒤처지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엔 뒤처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혹은 내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의 인재상대로 한 사례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저희 책 발표 때 매번 나오잖아요. 이름 다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게 책 발표하면은 모든 마케터 분들이 내가 책 읽고 우리 광고주 누구한테 이렇게 적용해봤다 다 발표하시잖아요. 그게 다 우리 인재상 같이 행동하는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배운 거 적용해보고 성과 내고, 지금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대표님 기억에 남을 정도로 와 이거는 정말 감동적이다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 그거를 말하는 순간부터 마케터 분들이 서운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사례는 제가 네네. 개인톡으로 다 일일이 멋있다 카톡 선물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특출나게 더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다 잘하고 계신다. 책 발표를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신다. 본인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잡코리아에 올라온 거 보니까 평균 425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평균 월급은 396만 5,840원. 자플래닛에 지금 적혀있는 그 420이 아마 저희가 인원수가 더 적을 때 얘기인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신입분들도 많이 뽑고 하면서 좀 더 다운이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대행사랑 비교했을 때 급여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영업을 하는 대행사들이라고 치면은 그들과 비슷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영업을 안 하는 대행사 기준으로 보면 사실 높은 편이긴 하죠. 저희는 그러면 아예 영업을 안 하는 건가요? 영업 안 하시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영업을 안 시키려고 하죠. 제가 회사 다닐 당시에도 막 전화 돌리라고 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걸 안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게 큰 것 같습니다. 이 급여의 기준이 본인의 실력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준이 다들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아까 이제 말했던 수습 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게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높은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왜냐면 저희도 광고주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네네.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수준을 못 맞추면은 그 사람한테 일을 줘버리면은 음. 광고주들이 제일 먼저 느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급여 시스템 같은 것도 혹시 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맡은 광고주들을 네. 성장시켰을 때 드리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고 그 저희 음. 뭐 계속 말했던 책 발표에서 발표를 그 동료들끼리 또 평가를 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동료 평가 1등 하면 또 거기서 인센티브 나오고 그 맡은 광고주들에 네. 대해서 고정적으로 음. 일을 하시는 것만큼 또 받아가는 인센티브가 있고 광고 대행사는 결국에는 네. 직원분들이 다 일을 하시는 게 서비스인 거고 음. 이거를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지 않으면은 직원분들도 저와 같이 일하고 싶을 동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원님이 돌아온 이유도 사실 그거잖아요. 하는 만큼 보상해주는 회사가 없다는 걸 나가서 느끼고 오셨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있으신 분들이랑 끝까지 같이 가고 싶고 그럼 그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면은 일하시는 만큼 여기에 돌려드리면 그게 이분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남아 있고 싶어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경력이랑 학력을 보지 않는 이유가 있으세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냥 회사는 일 잘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할 사람을 뽑고 싶은 게 크고 학력을 보고 뽑았으면은 정우님도 지금 저희랑 같이 일을 안 하고 있었을 거고 네, 못했겠죠. 뭐 이름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네. 정우님만 밝히고 네, 다른 동료분들도 없었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뽑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크게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삼국지 되게 좋아하는데 삼국지의 조조가 그 인재를 뽑을 때 했던 엄청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네네. 능력이 있으면은 살인자고 불효자고 다 뽑겠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 당시에 유교 문화가 엄청 빡센 시대여가지고 네네. 그런 불효자를 뽑는다, 살인자를 뽑는다 이게 엄청난 큰 반감을 일으키는 채용 공고문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삼국지에서 인재를 가장 잘 활용하고 많이 뽑았다고 하는 사람이 조조고 그 영향을 제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던 게 아닌가. 저는 어렸을 때 삼국지 보면서 그게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시대상을 반하는 정도로 인재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엄청 잘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피라이팅의 천재였던 거죠. 채용 공고 카피라이팅. 그러면은 궁금한 게 저희 직원분이 24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고졸이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웃긴 게 그렇게 치면 사실 우리 회사에 지금 뭐 스카이 출신이 누가 있어요? 뭐 팀장 한 분, 미국 그 뉴욕의 그 대학 출신 그분밖에 없는데 학벌 좋다고 할 만한 사람이. 그리고 대표님 부산대 출신. 부산대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대기업 마지노라니까. 그러니까 학벌 좋은 사람도 없어요. 안 좋은 사람을 걸러서 안 뽑는다도 아니고 좋은 사람만 걸러서 뽑는다도 아니고 그냥 능력이 좋아 보이면 좋아질 것 같으면 성장 가능성이 좋아 보이면 광고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면 그냥 그런 기준으로 뽑는 거지 그거를 따지면서 뽑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이력서 볼 때 저 첫 페이지 다 날려요. 그냥 지원 동기가 뭔지밖에 안 봐요. 저는.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인가 왜 지원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럼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가 그러니까 역순으로 보는 거죠. 지원 동기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정호님 지원서도 제가 고졸인 걸 먼저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지금까지 진짜 수천 명의 지원서를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지원 동기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공감해준 게 가장 컸었는데 사실 정우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래서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 할 때도 그래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게 처음 그 지원 공고를 올렸을 때 정우님이 제일 먼저 마치 우리 회사가 지원 공고를 올리면 바로 지원하겠다라는 준비를 해놓은 것처럼 공고를 올리자마자 바로 지원서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잘 지원 동기를 서술한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지원서가 들어왔어서 좀 놀랐었거든요. 네.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쇼맘마와 뜻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써준 지원서가 딱 정우님이었어가지고 정우님께 제일 기억에 남네요. 저는 원래 쇼핑몰 쪽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2년 전에도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쇼맘마는. 저는 MD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명했었어가지고 언젠가 여기서 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진심을 담아서 하니까 합격했다.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이걸 왜 하고 싶은지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힘들고 하고 싶은 이유가 명확해야지 수습도 통과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패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패션을 잘하는 사람이면 사실 우리 회사에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차리면 되죠. 근데 내가 스스로 잘하진 못하지만 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잘 맞는 것 같고 정원님도 실제로 창업해보고 창업해서 잘 됐으면 안 왔을 거예요. 안 맞을 것 같아도 하고 싶은 이유가 명확하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옷 아니었던 다른 백그라운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 예.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왜 하고 싶은지가 고민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잡코리아에 그런 글도 있었어요. 실력만 있으면 3개월, 6개월 만에도 실장을 달 수 있다. 실제로 3개월, 6개월 만에 팀장을 단 사례도 있나요? 지금 팀장이신 분들은 다 빠르게 했는데 네네. 정원님도 팀장 했다가 아, 나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3개월, 6개월 만에는 못했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다 빠르게 팀장이 됐고 사실 지금도 팀장의 기준이 명확하게 저희가 노션에 적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우님만 해도 팀장 되고 나서 바로 나가셨던 게 당장 월급이 줄었었던 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네. 저는 그때 당시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돈은 줄었는데 챙겨야 될 일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이거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이 팀장을 정말 하고 싶은지 아마 정우님은 그 당시에 성취욕이 너무 강해서가지고 앞뒤 안 재고 그냥 바로 질러서 팀장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처럼 사실 팀장이 직급에 맞는 수준이 되려면 정말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사례는 있지만 정우님 이후로는 더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저는 실행하고 보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 쇼맘마의 꽃은 팀장이 아니라 광고주들을 성장시키는 마케터들 내가 리더십이 더 잘 맞다. 나는 마케터로서의 실력을 키워서 내 포트폴리오 계속 늘려나가겠다. 뭐가 더 중요한지 나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쇼맘마에 지원할 때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치면은 잘 적응하신 다음에 내가 팀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도 팀장이라고 직급이 높아진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 정말 나한테 맞을 것인지 나의 성과가 내가 하는 거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 팀원들의 성과가 내 성과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팀장을 해본 이력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실무할 당시엔 그게 싫었거든요. 나는 내가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꾸 나보다 못한 팀원들의 성과로 내가 평가받는 게 싫었어요. 그게 결코 그렇게 달가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고 편한 일도 아니라는 거. 어렵네요, 진짜 팀장은. 네. 그러면은 업무 시간도 궁금합니다. 그 채용 공고에는 11시부터 7시까지인가? 네. 로 수습 알고 기준으로는 있거든요. 그렇고 정직원 되면서부터는 이제 교대 근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시스템이 교대로 이제 하루에 3번씩 보고도 하고 자정에도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업무 시간 사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24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우리가 일을 하면서 휴식을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는 대신에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게 아. 장점이겠죠. 수습 때는 출근을 해서 11시부터 7시까지 있으면서 우리 일을 경험을 해보고 이게 내가 출퇴근 안 하고 재택하면서 이 포인트 근무 시간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 내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밸런스를 파악해 보시라고 그런 수습 기간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출근하는데 직원분들이 아무도 없었던 이유가 다 재택근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걸 왜 계속 모르는 척하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여기 보시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있으시잖아요. 정우님이 들어오시면서 찍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걸. 올 때를 위해서 자리는 마련해 놓지만 올 필요는 없는. 굳이 팀장님들은 근데 많이 나오시죠. 팀장님들은 거의 매일 출근하시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 쇼맘마라는 회사에 네. 목표를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맡기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성장해서 나가는 거. 사내 마케팅팀을 꾸리거나 하시면 사실 대행사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돼서도 결국 우리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정도로 좀 음,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도 어쨌든 큰 브랜드들도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게 뽑아서 쓰는 것보다 우리한테 맡기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오신 분들은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게 그리고 다 성장시키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신 분들이 다 지금처럼 안 나가고 다 남아 계셔서 그만큼 만족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말 하면은 줬어 할까봐 또 무섭긴 하지만은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진짜 수습 통과하고 다 안 나가신 덕분에 정말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출도 한번 하고 온 거고. 직원분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더라도 저는 가족으로 생각을 해야 돼. 정원님도 가출했다 돌아온 뭐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처럼 작은 회사는 시스템으로 그냥 일만 딱 하고 이런 거였으면 사실 대기업까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회사일수록 뭔가 제가 더 한 분 한 분 같이 신경 써드리고 챙겨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해서 매달 개별 면담을 하고 싶은데 자꾸 다들 좀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대표님이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이제 제가 강제로 이걸 시켜버리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향하는 조소가 돼버리니까 아 그런 것도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강제로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아 근데 그런 거 원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하는데 이게 원하는 척만 하고 저한테 원한다는 이미지만 주고 실제로는 그냥 에이 그냥 집에서 있을래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대표님이잖아요. 에이 대표 이거 있어요. 대표님의 시간은 곧 매출이거든요. 면담 하실래요 그러면? 아, 오늘요? 오늘은 좀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